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시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시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률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인비라는 호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즈에서 비롯된 것이죠.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그 시장의 원리대로라면 수익은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방법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게 오로지 수익률로 증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인비 이 선생님은 섹터와 테마,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법으로 여러분들 이끌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전략 분석 끝낸 이 선생만의 공략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들을 꼼꼼히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수익 창출이 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새롭게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제안건 테마 2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잘 낼 수 있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섹터 안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2가지 저평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2가지 결제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안건 지금 결제가 떨어지기까지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제 안건이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유튜브로도 방송 시청 가능하니까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유튜브 시청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다시 보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인비 이 선생님의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또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오픈 채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수익을 챙겨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그거 누르시고 인비 이 선생님의 테마와 종목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비 이 선생님의 결제 안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한시정의 인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따라와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결제 안건 3가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오전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밤 미증시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의 미증시에서는 장이 마감한 후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들을 내놓는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4분기에 대한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급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됐고 다시 이 부분을 만회하는 모습이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의 급등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었던 기술주들 이제는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익인 검색 광고에서 어닝 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주가 흐름들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다소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지금 이뤄지고 있는 FOMC 회의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FOMC 회의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어닝 쇼크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또 주가에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국내 지수 역시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0.06% 하락의 움직임,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부진한 가운데 코스닥이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390억 원 정도 소량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 또 기관은 385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각 950억 원, 104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전의 실적에 대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 북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부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24.42%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넥스 전일에 이어서도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12.14%, 14%의 수익률 나타나고 있고 펜텍이 3위로 14%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주들이 어제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은행주들 그리고 보험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무가 신스틸 그리고 포스코 DX 등 반도체나 또 2차 전지 종목군 안에서도 일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온디바이스 AI 쪽은 약간 주춤한 반면 반도체 소부장 쪽이 약간의 탄력각을 가져가고 있다.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전장 시장 이렇게 또 짧게 짚어봤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챙겨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라면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또 오늘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빠르게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제 안건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저희가 결제 안건 올려드리고 있고 결제가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테마 분석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결제 안건 테마 두 가지 살펴보시면 저평가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평가 관련주들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군 안에서도 최근에 강세 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대기 상황 속에서 인비 이 선생님이 어떤 전략을 챙겨주실지 궁금한데 지금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비 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공개해도 좋다고 그리고 테마 분석을 공개해도 좋다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제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을 담아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자세한 전략과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은 오픈 채팅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얼굴 공개하지 않으시고 실력으로 검증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만큼 오픈 채팅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인비 이 선생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첫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첫 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 이벤트 내용도 자세하게 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오늘 테마 분석 살펴보시고 인비 이 선생님의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벤트 참여까지 하셔서 더 큰 혜택을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비서의 브리핑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분석해드리는 첫 번째 테마 역시 저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평가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슈를 받으면서 지주사격 PBR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결제 안건 올려드린 테마 그리고 종목은 이 혜택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소부장 장비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의 M&A를 통해서 확장을 해왔었던 이 기업인데 이번에는 저평가 이슈까지 받으면서 또 한 번의 추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저희가 이 종목 공개하고 있고 전략 챙겨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저의 브리핑 들으시고 인비 이 선생님의 전략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 글로벌 주요 증시의 가치평가 현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개의 글로벌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인도, 그리고 중국, 대만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증시 가치의 평가를 낮게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국, 지금 1.2로 표시된 이 PBR이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표를 확인해 보고 계시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2까지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흥국도 2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한국의 PBR은 굉장히 낮은 수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의 자본 유입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움직이기 쉽지가 않다라는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노동시장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유동성을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도 사실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본이 더욱더 활발하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를 겪게 되면서 주가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평가로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이나 이런 주주 환원의 배당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유보금을 챙김으로써 주주의 이익들과 또 기업의 이익이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이런 저평가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구체적인 사안은 2월 달에 다음 달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바로 다음 달이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가 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 이슈를 받으면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 이 부분 궁금하시겠죠? PBR이라는 것으로 주가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PBR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본을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PBR이 1배, 1이 미만이 되게 되면 주가의 기업이 장부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으로 PBR이 낮을수록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한국 증시의 대부분의 지금 주가들의 평균 가치 현황을 살펴봤을 때 1.2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1 미만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PBR은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 미만이면 저평가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국내 시장에 저평가 기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내 정책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정책에서 벤치마킹 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증시를 부양을 했습니다. 이번 기업 경영 변혁 촉진책이라는 것들이 일본의 증시를 부활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증시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 PBR 종목들을 개선하고자 일본에서 먼저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1,800곳 중에서 PBR 1배 이하의 기업이 50% 정도에서 40% 정도로 상당히 줄어든 수치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169개사가 1배 미만을 회복했다라는 통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제대로 현실화되고 또 나타나게 되면서 일본 증시는 엔저 형성까지 더해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1월 23일자 보시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일본 증시는 하락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최근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의 화랑까지 개선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이미 바로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주사격 저 PBR 기업들의 급등 양상이 나타난 건데요. 지주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 지주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표적으로 증시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PBR이 0.19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기업인데요. 그래서 이 이슈를 받자마자 1월 30일 어제 최고치를 달성한 모습이고요. 29일부터 급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이 PBR 0.43으로 1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SK 역시 30일에 급등하는 모습,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다시 그 전날에 29일에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0.17이라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나타나기 그 전주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어제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굉장한 급등을 보이면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억눌렸었던 이 PBR 지주사 기업들의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또 하나의 PBR 지주사가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선생님께 허락을 받으시고 종목 챙겨가 보시면 좋겠죠. 바로 입장하시면 종목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뜰 예정이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종목 어떤 건지 한비서에게 들었다. 이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의 굉장한 급등세가 기대되는 이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업종을 다루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지주사 PBR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장비 시장의 강자로 이미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원래는 이 삼성전자의 이런 반도체 장비들을 납품하는 회사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스 같은 것들을 반도체 만들 때 제공하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겪어오면서 계속적인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스크러버라는 장비인데요. 최근에는 이 스크러버를 새로 만들고 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러버는 가스 배출을 돕는 장비인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에 꼭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스크러버 역시 최근에는 이 친환경 ESG가 부각이 되면서 그냥 스크러버가 아니라 고급 고사양의 스크러버, 플라즈마 스크러버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스크러버를 납품하려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는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도 ESG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연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스크러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워낙 반도체 시장의 강자였었기 때문에 또 이 스크러버까지 납품을 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저평가 이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담아 보신다면 실적과 매출을 크게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지속적으로 M&A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이룩했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의 슈퍼을, 국내 슈퍼을로 불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참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반도체 장비, 반도체용 특수 가스,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반도체 부품 등 소부장 전반에다가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사업까지 뛰어들게 되면서 이 지주사 그리고 그 안에 자회사들이 상당히 여러 개의 분야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기업은 1981년에는 원래 조명 유통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작은 사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국내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까지 다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장에 중요한 테마가 튀어오르게 된다면, 테마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이 기업의 주가 역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저평가 이슈까지 해소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기업은 꼭 담아 보셔야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을 또 확장 중입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팹리스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이죠. 장비를 납품하는 것과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게 된다면 납품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직접 생산까지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적으로 삼성과 지속
계속적인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또 네덜란드 ASML과 함께 성장하려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시더라도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최근 저평가 이슈로 인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된다면 수익을 바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 기업의 PBR은 0.24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마트, SK 그리고 태광산업처럼 상대적으로 정말 많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박스권 횡보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2017년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 아니면 박스권 횡보 장세가 지독하게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 진출 확대 방안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임비 이 선생님의 공략주. 오늘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면 아주 수익률을 잘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주사격 저 PBR 기업들이 급등하는 양상 속에서 이 기업은 아직까지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전일에만 약간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담아 가셔야지 빠르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이미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장비, 또 2차 전지와 팹리스 사업 진출까지 적극적인 M&A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기업입니다. 저평가 종목으로 0.24의 PBR을 가지고 있고 지독한 박스권을 이제 탈출할 수 있을 만한 이 종목 오픈 채팅방 안에서 바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보이지 않는 임비 이 선생님의 전략 공개해 주시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고 전략을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비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저평가 PBR 종목에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테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네. 네, 선생님. 네, 두 번째 테마요. 네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임비 이 선생님께 지금 두 번째 테마를 또 공개하라고 바로 결제를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알아보기 전에 임비 이 선생님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브리핑을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관심이 가셨다면 그 종목에 대한 추후 전략과 자세한 종목명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도움뿐만 아니라 임비 이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하실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 부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첫 번째 종목뿐만 아니라 두 번째 테마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미리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테마 제약바이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제약바이오 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당뇨 치료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또 한 번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종목을 공략해 주실 예정입니다. 최근에 비만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위고비라는 이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넥스트 위고비를 찾기 위해서 여러 제약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이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그 다음 후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제약바이오 시장이 그동안 너무나도 부진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드디어 혹한기를 지나서 회복기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담아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 역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실적과 매출들을 높여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하고 있는 국내 기업인데 작년에 무려 주가가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장세는 남아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기업인데요. 큰 손들의 픽을 받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특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실 텐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왼쪽에 사진들을 올리고 엔드 위고비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왼쪽이 아마 비포어고 오른쪽이 애프터겠죠. 다이어트를 위고비로 성공적으로 해냈다라는 인증의 글을 올려주게 된 건데요. 일론 머스크도 위고비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꿈의 치료제 다이어트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제품이 위고비라는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는 아마 이 싹센다라는 다이어트 주사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한비서 역시 싹센다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위고비는 기존의 싹센다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서 체중 감량 효과가 높고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배에 주사제로 주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탁월하고 주목을 받고 있고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보노디스크라는 제약사에서 개발한 이 주사제인데요. 이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사인 파라곤이라는 성분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GLP-1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것이 호르몬을 조절해서 혈당 관리에 탁월하게 하는 이 제품이었는데 지금 다이어트 종목으로 다이어트 관련주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혈당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혈당 관리를 위해 호르몬을 분비하고 인슐린 수치를 높게 만드는 데에서 식욕이 억제되고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또 이렇게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위고비가 효과를 입증을 받게 되면서 다이어트 치료제로 꿈의 치료제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고비라고 하더라도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위고비 역시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국내에는 아직까지 지금 수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작년 4월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물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수입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달 투약분이 한화로 약 176만 원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200만 원 가량을 사용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직까지 국내에 들여오게 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쓸 수 있을까? 마음껏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일주일에 한 번 배에 직접 자가 주사를 주입해야 한다는 점도 사실은 좀 번거롭고 비인륜적이다라는 지적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오는 부작용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위장장애도 겪을 수 있고 소화 불량 그리고 요요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작용,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고비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시켜줄 수 있는
되는 것만은 아니다. 비만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 넥스트 위고비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성능의 이런 단점들을 없앤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 여러 기업들이 넥스트 위고비를 찾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넥스트 위고비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발주자는 누가 될 것일지 주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서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동아ST, 유한양행, 일동제약, 대원제약, 대웅제약, 고바이오랩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기업들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아까 GLP-1이라는 성분을 활용해서 이 넥스트 위고비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르몬 성분을 좀 더 움직이게 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비만 치료제를 만듦으로써 뭐 먹는 경구용이라든지 아니면 성분을 약간씩 조절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약바이오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장 경쟁력과 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주목을 받게 되기 마련이고요. 이렇게 선의의 경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점점 더 화랑을 띨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부진했었던 제약바이오 시장이 올해는 회복세를 거둘 것이다 라는 데에 많은 증권사들이 응답을 했고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고 실제로 지금 비만 당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 아래서 시장 규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푸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당뇨 치료제 시장 규모입니다. 그리고 약간 연한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인데요. 처음에는 당뇨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2028년에는 비만과 당뇨 시장의 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뇨 치료제 시장은 줄어드는 반면에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점점 더 그 수치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이제 제약사들의 싹센다 그리고 위고비, 마운자로까지 이런 비만 치료제들의 매출 추이와 전망들을 살펴본다면 빠르게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지금 국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위고비나 넥스트 마운자로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오늘 이 제약주가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위고비를 찾아서 내가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과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오픈 채팅방 안에서 찾아가 보시죠. 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들어와 계시면 이 선생님이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 챙겨주실 예정이고요. 또 이 선생님과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여기에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이벤트까지 참여하셔서 오늘 이 제약바이오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의 혜택 모두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말고도 그동안에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져왔었다라는 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펩타이드 기반의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펩타이드라는 것은 단백질의 아주 작은 세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과 비슷한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면역체계나 근육, 그다음에 혈액, 효소, 호르몬 여러 가지들을 또 조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최소 단위인 펩타이드를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제품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 암 치료제, 그리고 말단 비대증 치료제,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등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치료제들을 가지고 있다, 주사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 비만 치료제 이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성장세는 꾸준하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넥스트 위고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위고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들을 녹이면서 비만 치료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대포 기술로 지금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GLP-1이라는 성분을 일단 구슬 같은 작은 입자 안에 가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아진 주사제를 우리 몸에 투약을 하게 되면 구슬들이 우리 몸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천천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위고비보다 4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고비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배에 주사제를 놔야 한다면 이 기업의 이 스마트 대포 기술로 인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주사를 놓게 된다면 비만이 치료된다라는 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비만 환자분들이 또 살을 빼고 싶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건강 개선을 위해서 혈당 개선을 위해서 치료를 받고 싶지만 이것에 대한 번거로움과 뭔가의 그 찝찝한 기분으로 인해서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대포 기술로 한 달에 한 번만 주입하면 되는 비만 치료제, 그야말로 꿈의 치료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GLP 호르몬 성분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 GLP-1 성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만 치료제 글로벌 시장에서 GLP-1을 사용하지 않고 비만 치료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을 정도로 거의 100% 중에 98%는 GLP-1 성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전망이라서 이 종목을 담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2040년까지도 내다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형 당뇨 치료제, 그러니까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시장까지도 이 GLP-1 성분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성분이 나오기 전에는 GLP-1이 무조건 우선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밝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세를 작년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증권사 큰손들의 원픽 1위 종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매수세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10,000원이었던 주가가 47,150원까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횡보 또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번의 저점을 다졌습니다. 3중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증권사 큰손들의 원픽 종목, 그리고 내년에 성장성이 더욱더 높아질 종목, 중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넥스트 위고비를 찾아서 여러분 이 종목 담아 가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셔서 이 선생님의 종목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사용한 이 위고비를 찾아서 다음 종목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라는 데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시장도 혹한기를 지나서 올해는 회복세가 전망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전에도 이미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치료제와 주사제들로 실적과 매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이미 3배 넘는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인비 이 선생님 보이지 않게 움직이시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수익률은 크게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평가 PBR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 두 가지 시장에서 빠르게 수급을 받아갈 수 있고 이슈가 튀어오를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두 종목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죠. 자, 오늘 이 선생의 종목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매일 10시 5분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